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김동석입니다. 10월 31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서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이후 계속 좀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건강관리에 보다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원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가 1900선을 회복한 채 시작을 했죠. 자, 오늘 그 상승세로 방향을 살짝 튼 증시가 과연 상승세를 좀 굳히고 보다 더 높은 단계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을지 기대감 갖고 다시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부터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공략하는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헌 부장과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자세한 투자 전략을 세웁니다. 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영업부 주대영 대리와 함께 자, 지금 증시 삼성전자만 버티고 있는 이런 장세 속에서 과연 시장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죠? 자, 이드코의 작전 타임에서 자, 그 부분에 대한 투자 비법을 낱낱이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좀 낱낱이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도 함께 세우겠습니다. 네, 자, 어제 1899.58, 저는 거의 1900선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1900선을 회복을 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강정헌 전문가를, 강정헌 부장을 만나서 오늘 3% 공략주에 대해서 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그리고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휴장을 했는데 수요일 그러니까 오는 저녁 때부터가 되겠군요. 이제 전자시장부터는 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 여러 가지 상황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국내 시장은 어제 1900포인트 회복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 허리케인 샌디 영향으로 좀 휴장하는 모습을 보인 상황에서 기관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한때 190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만 1900포인트 안착하는 실패가 있습니다. 8.06포인트 상승하면서 1899.58포인트 막아냈고요. 지금 큰 모멘텀이 좀 없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금 대금도 3억 2천만 주 대폭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관이 252억의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이 8일 만에 사자로 돌아서면서 1078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기회는 1396억 69억대 순매도를 보였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도 1289억의 순매수 우위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특징적으로 자동차 대형주들이 4월 만에 급반등에 성공했고요. 현대차와 한국모비스, 기아차가 2%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 시가총액 상하 종목들 중에서 LG화학과 한국전력, 삼성전자 우선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업종별 대부분이 어제는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환율이 나흘째 강세를 나타내면서 1990선에 좀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3원 내리는 1991.58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7.4포인트 상승하면서 501.31포인트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기관이 각각 402억과 293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하겠고, CJ E&M과 CGN,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반등이 나오면서 5% 상승을 했고요. 파라다이스, SM, SK 브로드밴드, 포스코 ICT도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틀 증권이 최대 주제 지분매각 소식에 가격 제약폭까지 오르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모바일 게임 드래곤플라이트의 인기가 좀 높아지면서 와이드 온라인도 8% 이상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주치별 외국인 상위 매수 상위 종목은 코스피에서 기아차, 현대차, 현대건설, SK 이노베이션, LG전자를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파트론, GTD바이오, YG 엔터테인먼트, KG 인시스, CJ E&M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LG, LG전자, SK 하이닉스, 하나금융 주주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선 YG 엔터테인먼트, 파트론, 파라다이스, ELK, 컴투스를 순매수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역시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심장부죠 뉴욕을 강타하면서 전체적으로 월가가 어습되는 그런 사태가 좀 벌어졌습니다. 나스닥 또 29일 휴장한 데 이어서 30일 시장을 열지 않으면서 뉴욕 증시가 근 124년 만에 처음으로 자연재해 때문에 시장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전날에는 채권 거래 시간은 단축했었습니다만 어제 새벽에는 아예 시장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열지 않았습니다만 유럽 시장은 열리면서 저기서 유럽 시장은 좀 긍정적인 어떤 주가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정리를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은 속에서 국내 시장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유럽 시장의 모습이 괜찮았다는 점에 상당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자, 어제 우진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자, 요즘 들어서 이 장세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사실 수익은커녕 제자리 본전만 하고 있어도 참 잘한다라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또 수익을 또 거두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진은 제가 최근에 우진은 실적이 좀 괜찮은 회사라기보단 그동안의 유동성 측면이 아직 부족했습니다. 최대 주주와 이런 특수관계, 58% 이상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유동성에 문제가 좀 있었었는데, 최근에 자기 주식을 매각하면서 유동성 확대와 더불어서 거래 활성화를 좀 위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대주주의 어떤 책임의식을 좀 느끼면서 결정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 확대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어떤 시장에서 반응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어디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우진은 제철 현장에서 쇳물의 온도 그리고 각종 성분을 측정하는 그런 차광형 계측기의 개발과 판매를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1980년도에 계측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이 산업용 계측기와 그 국산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좀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형 계측기를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 원자력 발전소가 일본이라든가 많이 좀 폐쇄를 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도승성이 있는 회사로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일단 접근을 하시고 원시적으로 차익 실현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기록을 보니까 80전 50승 20무 18패. 이거 50승 승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종기 어떻게 그랬잖아요. 표도르는 한 크로캅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좀 많은 그 좋은 종목들 추천하셔가지고 저희 출발 증시와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장 관심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장 주식공학주는 좀 작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STO라는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STO는 그 국내 최초의 그 셔츠하고 타이 전문점입니다. 이런 전략으로 시장을 진출하면서 남성 토탈 코디샵이라는 그 브랜드의 재정 전략으로 브랜드하고 수요층을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서는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복장무역 유한회사와 무료사업을 영위하는 SLP 세 개 회사를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2007년도 중국의 별도 판매법인을 설립하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24개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감소한 463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 감소한 40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이익은 15% 증가했는데, 매출과 더불어서 이제 원가율과 이 판관 비율의 동반 하락으로 인해서 순이익은 좀 25% 증가한 27억을 기록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이 외에도 회원제 온라인 쇼핑몰 제로라운지를 런칭하면서 이 온라인 채널도 확대하는 그런 매출 신장을 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평가 매수를 줄 수 있습니다. 올해 반기 주당 순이익이 510원입니다. 이 하반기까지의 반기 시점을 달성해도 현 주가 PER 500 수준으로 좀 저평가 매트가 있는 상황이고, 주당순 자산 가치도 6,237원입니다. PBR 지금 현 주가 0.9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투자 포인트를 제시해드리겠고요. 차트를 잠깐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도 지금 패턴이 최근에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양호한 어떤 그 조정 패턴의 모습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의 시초가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고요.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TO 들어봤는데요. 가격대는 어떻게 할까요? 네, 역시 오늘 시초가 3% 이상의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300원 하나씩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STO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헌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동시호가 짧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상승입니다. 11포인트가 상승하면서 1911선으로 올라서 있고요. 코스닥도 2.89포인트 올랐습니다. 0.5에서 0.6%가량 양시장이 상승해 있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포스코, 현대모비스, LG화학, 삼성생명, 한국전력 업종을 상관없이 골고루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코스닥도 거의 모든 전업종이 상승 또는 보합을 보이면서 상승세에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 장이 열렸습니다. 우리 시장 동시효과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11포인트 그리고 3포인트 각각 올라서 1911, 505포인트로 장을 열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2% 이상의 비교적 큰 폭의 상승한 것이 눈에 띄네요. 이 최태원 회장이 기업을 사업을 했으면 이제 반드시 이익을 내야만 한다. 뭐 그런 발언을 하면서 SK하이닉스에 앞으로 좀 고삐를 좀 더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은 키움증권의 노선호 전문가,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 두 분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산뜻한 상승장으로 출발한 양시장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출발 상황 노선호 전문가님. 예, 어제 조금은 아쉬웠죠. 1900선을 살짝 좀 이탈을 한 채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바로 지금 1911포인트대에서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인 휴장했지만 유럽 시장에서 이탈리아의 국채 발행 성공이라던가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면서 지수 13포인트 상승한 1912포인트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10월 말입니다. 사실은 10월 초반부만 하더라도 주시장이 좀 2000선을 넘나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0월 마지막 날 어느 정도 조금의 기간의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지금 1900선 아래서 이틀 동안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밀린다 하더라도 기관의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고 시장은 지금 박스권 하단부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만약에 어제 그제 좀 매수하셨다면은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좀 움직임들 살펴보면은요. LS 산전이 오늘 3.76%로 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오늘 아침에 개장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 509억 원 정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무려 205% 정도 증가된 그런 좀 실적 호조를 발표했습니다. 해외 사업의 좀 호조 이런 소식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3%대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최근에 움직임 정말 양호했는데 오늘도 보면은 2%대 상승을 하면서 24,800원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25,000원 정도가 좀 상당히 중기적인 좀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돌파를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좀 애를 쓰는 모습이고요. 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간다면은 충분히 박스권 돌파하면서 시장 주도주 중에 하나로서 등극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조선주 중에서도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주는 지금 미국 시장 휴장 그리고 유럽 시장이 상승을 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의 호재가 조선주 쪽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락하는 종목, 시장이 이렇게 좋지만 또 하락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오늘 4%대 밀리면서 42만 3천 원대 기록을 하는데요. 고려아연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3분기 영업이익 1,395억 원 정도 기록을 하면서 전년비 무려 40% 이상 감소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들은 좀 시장이 좋더라도 소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각자 투자하시는 종목들의 3분기 실적이라던가 4분기 예상 실적 정도는 조금씩 조사해 보시면서 4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투자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은 상승은 하고 있지만 수급 상황이 조금 불안합니다.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지금 1억 정도 소폭 순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오늘 시장의 버팀목은 기관인 것 같습니다. 투신을 비롯한 기관 쪽에서 지금 100억 원대 이상 수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어떤지 이경일 팀장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어제 121선 위에서 그
급반등 1.5% 이상의 그 급등이 나오면서 120선을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 나왔고요. 이 차트로 보실 때 오늘 이렇게 갭 상승을 하면서 오늘 차트로 봤을 때 521선까지는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521선에서 다시 21선을 뚫지 못하고 내려온다면 다시 이제 추가 하락을 보이겠지만 그 21선을 다시 뚫고 올라간다면 전고점까지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수급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코스닥 지금 개인은 15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12억 원 매수세가 보이고 있고 기관은 7억 원 정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한번 보시게 되시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타 서비스, 유통, 운수장비, 부품,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코스닥 IT 서비스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하드웨어, 그리고 제약, 제조, 디지털 컨텐츠, 반도체, 기타 서비스 등에 대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에도 이제 IT 하드웨어, IT 부품,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약, 제조, 반도체.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업종별로 보셔도 이제 IT 부품주들에 대해서 IT 부품주와 소프트웨어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를 보시게 되시면 오늘 코스닥 지금 전체적으로 다 상승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요. GS 홈쇼핑이 지금 0.15포인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따른 이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GS 홈쇼핑은 분기별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에 의해서 한동안 그 주가가 상승했던 그런 장에서 이제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지금 150원 상승해 있고요. GS 홈쇼핑이 1%, 파라다이스 1%대, CJ ENM도 1%대, 그리고 시젠도 2%대 강한 급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양시장 출발 상황 정리해봤고요.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의 점검입니다.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외환 시장의 동향부터 점검해 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1원 추가 하락한 1,090원 50전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1,090원 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인데요. 뉴욕 증시는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가 기업 실적 호조에 반등하면서 유로화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이런 거래 재개가 나타나는 것이 환율의 추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달러원 환율은 다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외환 공동검사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별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서 내고 물량들이 꾸준하게 출회가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1,090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까지 월말이기 때문에 수출업체 내고 물량들이 꾸준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1,090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어느 정도 물량들이 다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1,090원에서 1,095원 정도의 좁은 레인지 등락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발표되었던 산업생산이라던가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은 지표에 대한 영향력은 다소 좀 축소된 상황으로 수급과 그리고 당국의 개입 경계감 등에 조금 더 민감하게 연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 시장은 어떠한지요? 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2틱 하락한 106.18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증권자금 규제 관련 논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 시장과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의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장은 여전히 레인지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분간은 이런 방향성 없는 플레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산업생산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는 수준이긴 했지만 경기에 대한 바닥론이 제기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채권 시장에 어떤 식으로 심리에 영향을 미칠지가 좀 주목받을 만한 그런 시점이고요. 국고 3년물 같은 경우는 2.8%를 하회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를 타진하기에는 아무래도 큰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금리의 하단은 다소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한 외환과 채권 시장의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벤트가 많았던 10월 증시가 마무리되고 11월장이 시작됐는데요. 각 증권사들에서는 어떠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합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시장 상승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대우증권은 11월 증시는 역핑볼 효과의 극복기라고 정리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IT 한국 대표 기업들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하나대투증권에서는 미국 태풍 샌디의 경제적 파급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IM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만 버티는 장세 해법은 무엇인지 분석해봅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내수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지수는 1900선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시장 상승을 위한 필요 조건은 경제 펀더멘털의 개선과 노동소득 분배율 개선, 은행 유동성을 활용한 신용정책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상승의 충분 조건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신뢰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완연한 바닥권이며 시장 상승의 조건들이 하나둘씩 충족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900 초반을 전후한 지수대에서는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IT는 업종 대표주에 주목해보고 자동차, 금융, 소재, 산업재의 경우에는 비중을 축소할 것을 권고합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카지노와 디스플레이 부품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모바일 게임 역시 추세적 개선세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대우증권입니다. 2012년 하반기에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과 실물 경제가 겉도는 가운데 갈수록 성장률과 기업 실적이 떨어져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역핑볼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100원 아래로 내려간 원달러 환율도 당분간 외국인의 매도를 이끌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증시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가운데 변동성과 위험 지표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11월은 10월에 비해 증시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 정치 이벤트로 변동성은 다소 커질 수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11월 코스피 밴드는 1850에서 1980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이벤트가 많았던 10월, 그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은 전년 대비 4.3% 감소하며 우려했던 것보다는 무난했다고 평가합니다. 업종별로는 경기 소비재와 IT 업종의 3분기 순이익 개선세가 두드러지고 주가 역시 저평가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12개월 선행 기준으로도 경기 소비재와 IT 업종 저평가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코스피 IT 대표 주자는 단연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타격은 불가피하겠지만 자동차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으며 가격 효과 역시 IT 산업 내 경쟁력을 감안한다면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IT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제시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비교해볼 때 태풍 샌디가 소비 위축 등 증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단기 변동성과 불확실성 증대는 불가피하겠지만 주택과 인프라 회복 과정을 통한 건설업 활력과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사후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마지막 IM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주대영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해외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 반등 없이요. 13,100선까지 밀린 다우지수의 경우는 이틀간의 그 자연재해 휴장이죠. 태풍 샌디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마무리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 피해가 커진다면 오히려 양적 완화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에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행동들에 당위성이 부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기 부양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 대도시의 집값들이 최대폭으로 상승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2년여 만에 최대폭인 만큼 건설 경기 쪽으로 좀 전이되는 그런 경기 활성화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도 좀 가져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이 약속이나 한 듯이 매달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71조 원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최대 규모로 집계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는 11조 엔 정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존 국가들이 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의 실업률이 6.9%를 예상치 이상 나타나고 있고요. 스페인의 GDP는 5분기째 역성장 중입니다.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강세가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밴드 하단으로 제시되던 1,100원을 뚫고 지금 추세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요. 1,050원까지 좀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수출주들의 반응이 조금 약세 쪽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상대적인 강세로 인해서 여타 주변주들의 흐름에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기 때문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체감지수는 더 크게 안 좋게 느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 대선 이벤트하고요. 옵션 만기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단기 하락 추세는 좀 마무리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승을 위해서는 마지노선이 1920선 정도인데요. 1920선을 탈환할 때는 일단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유효해 보이고요. 지금처럼 1920선 아래에 있을 때는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의 오리온이나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등의 종목들로 접근해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LG 디스플레이 흐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SK 하이닉스 25,000원 앞에서 좀 멈칫하고 있는데요. 25,000원만 뚫어준다면 SK 하이닉스로 이름을 바꿔단 가격대죠. 3만원 부근까지 상승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건설인데요. 최근 외인들의 러브콜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금일 같은 경우는 61선에 좀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61선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온 만큼 현 부근에서 숨고르기 후 재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지금 같은 지수대 1920선 아래에서는 경기 방어주에 집중해보자 하셨는데 오늘 주신 관심 종목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현대건설은 지금 가격대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지수와 상관없이 말이죠. 네,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하고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 5거래일째 매수세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고 지수와는 좀 별 다른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오늘 고수들은 과연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일단 어제의 반등에 어느 정도 의미를 줄 수 있겠냐부터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 좀 봐야겠습니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뉴욕 증시가 이틀 동안 휴장됐기 때문에 이 공백이 당장 오늘 밤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가 좀 불분명합니다. 요즘 투자자분들이 도무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뭐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장 상황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긴 호흡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를 잡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일단 뭐 지난 시간에 코스닥 중소형주들, 특히 IT 업종에서 해법을 좀 찾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어제 인프라와 나우콘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와줬었죠. 일단 뭐 어제 방송이었으면 좀 추천드려서 같이 좀 수익을 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뭐 코스닥 시장을 보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나 결제 콘텐츠, 헬스케어 같은 몇몇 업종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장이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너무 이리저리 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자를 건 자르고 손실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만회를 하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자, 미국 당일 휴장이었으니까 오늘은 중국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막상 임팩트 있는 경제 지표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죠. 하지만 중국 주식을 사들이에게는 외국인들의 동향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이미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앞에 3, 4분기 실적이 좀 얽매이지 말고 중국 증시가 바닥을 치고 올라왔을 때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을 찾을 준비가 좀 필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화학주, 그중에서도 LG화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주들은 예전에 뭐 차화정이라고 해서 코스피를 이끌었던 한 축이었죠. 그런데 업황이 어두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호남석유, 금호화학, 하나케미칼 같은 뭐 화학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한데요. LG화학은 화학주들 중에서 4분기 실적이 가장 양호할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LG화학은 그 LG그룹의 핵심 계열사로서 시가총액이 약 20조 원에 있는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우량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주 사업은 역시 화학 분야로서 에틸렌, 벤젠, 합성주지 등을 생산하고 있고 정보전자와 전지 분야에서도 매출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비교적 양호하게 나오는데 미국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는 외신 보도에 투심이 위축되면서 지난주 좀 흐름이 좋지 못했죠. 하지만 공장 가동 중단건에 대해서는 LG화학 측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한 상태이고요. 역시 중국 경기와도 크게 맞물려 있는데 중국의 정권 교체와 함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살아나 준다면 내년을 내다봤을 때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 아니겠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낙폭과대 주로서도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수익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보시면 일봉 차트에서 단기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평선은 현재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 200주봉선이 걸쳐 있으면서 단기 저점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정치 테마주들 201선에서의 단기 40%에서 50%의 급등 흐름 여러분들께서 모두 직접 눈으로 좀 확인하셨죠? 하지만 이 201선이 200일 이평이 일봉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봉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00주봉선을 단기 지지선으로 확인하면서 우리가 배트를 짧게 잡고 배팅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목표가 한 30만 7천 원까지 드리겠고요. 30만 7천 원이면 한 3, 4% 정도의 상승이죠. 손절가는 28만 원 정도로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두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스캐닝, 먼저 노선호 전문가의 IT 운수장비 정유학 업종의 정리입니다. 예, IT 업종은 역시 뭐 하이닉스의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고요. 2%대 상승을 하면서 IT 업종 내에서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이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서 디램 쪽도 지금 경쟁사들이 감산에 좀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감산을 하면서 디램 가격도 이제는 11월 달에는 좀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 봤을 때 25,000원 정도만 좀 뚫는다면은 뭐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25,000원 선 저항을 올해 한 상반기부터 받고 있는데요. 25,000원만 뚫는다면은 다시 한번 뭐 한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한 내년 1월 달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IT 업종은 계속적으로 좀 주도주로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보유 앤드 조정 시 매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살펴보시면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또 실적 발표를 했었던 삼성 SDI에 대해서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분봉을 좀 보시면은 어제 상당히 좀 분봉상은 좀 뭔가 상승이 나왔었죠. 어제 오후장 들어서 2시쯤 14만 원대 초반부터 14만 7,500원까지 한 번에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이 발표되면서 좀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한 번에 좀 많이 올랐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실적을 좀 분석해 보니까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매각에 대한 뭐 그런 일회성 좀 이익이었다. 그렇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제자리를 찾았고요. 오늘까지도 지금 조금 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밀리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4만 원대는 어쨌든 좀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8월 달에 지금 14만 6,500원이 저점인데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정도에서는 좀 바닥권에서 모아 가신다면은 분명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실적들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4분기 실적 포전주로서 다시 한번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잘 가고 있는 주도주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조금 낙폭과대주로는 삼성 SDI를 저점에서 좀 관심 가져볼 것을 IT 업종 내에서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뭐 삼성전기라던가 LG전자도 좀 최근에 상당히 양호한데 LG전자도 보시면은 78,900원 정도 9월 20일 날 고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간다면은 한 78,000원대에서는 좀 반드시 좀 쌍봉 가능성을 좀 두고 이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좀 쉬고 있는데 역시 4분기 실적 호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한 94,000원 아래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자동차 3인방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3인방의 반등 이유는 어제 점심시간쯤에 무디스에서 현대차, 기아차 신용등급 좀 상향 소식이 나왔고요. 지금 보면은 주가 그동안 지금 현대차가 25만 원부터 21만 원대까지 한 20% 이상 좀 낙폭을 기록했었고 이후에 지금 이제 3분기 악재, 3분기 실적이 노출이 되면서 좀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현대차 어제 뭐 양봉 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지금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바닥을 좀 다져 나가려는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 오후장에 일본 BOJ에서 이제 양적 완화 발표했는데요. 좀 예상치에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엔화가 또다시 좀 뭐 강세를 보일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은 여기서부터 현대차 서서히 좀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소한도 한 23만 5천 원에서 24만 원대까지 만 원 정도 이상은 좀 상승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좀 낙폭이 더 큽니다. 그렇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는 낙폭이 더 크면서 아직까지도 좀 중요한 자리대 회복은 좀 하지 못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 탑픽은 현대차를 좀 꼽고 싶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이 정도 가격대에 뭐 27만 원대라면은 충분히 저점 매수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주 쪽은 경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셔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또 타이어 쪽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넥센 타이어 같은 종목들 보면은 어제 양봉이 또 의미 있는 양봉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중요한 자리들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 관련주들도 조금 이제부터는 자동차 부품주 쪽도 낙폭 과대주로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은 오늘이라던가 또 11월 달에는 자동차 부품주 쪽도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도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네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지금 1.5% 강세를 보이면서 23,750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보면은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금 바닥을 역시 다지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도 물론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유럽 쪽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 유럽 재정위기 완화 시에 좀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또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은 좀 박스권 움직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2만 5천 원 정도 저점으로 해서 한 24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까지 박스권을 좀 설정을 하시고 박스권 매매 지금은 분명 주식을 팔 자리가 아니라 살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현대중공업도 괜찮고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삼성중공업도 지금 괜찮습니다. 추세가 지금 좀 회복을 하고 서서히 좀 저점이 높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선주에 대해서도 좀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 단기적으로 좀 스윙 관점에서 보실 분들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한 5% 정도 상승 노리려면 조선주도 접근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유주 쪽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SK이노베이션, GS 지금 2% 정도 내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GS 같은 경우 보시면은 어제도 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고도화 설비와 관련하여서 이제 좀 실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얘기들이 나왔고요. 또 미국의 허리케인, 샌드 영향으로 지금 정유시설 쪽이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제마진 개선 이런 부분들이 정유주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GS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런 분위기라면 충분히 박스권 상단부까지 상승 가능하고 SK이노베이션 역시 마찬가지죠. SK이노베이션도 오늘 지금 아랫꼬리까지 달고 1.5%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은 충분히 121선 라인 한 16만 5천 원대까지 상승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유주 계속적으로 좀 주목해 보시고 지금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이제 오늘 밤에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 개장을 한다면은 미국 시장도 에너지 관련주들 위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제 유가라든가 이런 쪽도 WTI 오늘 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SK이노베이션, GS 이런 정유주 쪽을 오늘 좀 공략할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화학주 같은 경우는 뭐 이드코의 작전 타임 시간에도 LG화학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요. 화학주 같은 경우 오늘 이렇게 3% 정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30만 원 아래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고 LG화학 매수하신다면 분명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서 한 32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까지 역시 박스권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잠깐 동안에 뭐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했지만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를 했고 그렇다면은 30만 원대 정도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호남석유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호남석유가 지금 사명을 좀 롯데를 들어가서 이제 사명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호남석유도 지금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호남석유나 LG화학 이런 종목들 저점에서 지금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 섹터 IT, 자동차, 조선, 정유화학 모두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그런 시장이라는 점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철강, 기계, 금융, 건설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 철강 업종을 말씀드리겠는데 철강 업종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제철, 고려 아이언 등은 이제 실적이 좀 악화됐죠. 실적이 악화됐지만 그래도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악화돼가지고 더 안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우선 차트를 보시게 되면 포스코 한번 흘러갔다가 다시 반등을 주고 다시 하락하고 다시 반등을 주고 다시 하락. 이 추세로 다시 21선을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돌아섰는데요. 이 추세로 가다 보면 21선 포스코는 21선 위에서 이제 반등을 못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더 이제 21선 밑으로 더 계속 21선을 기준점으로 계속 하락하는 차트가 나올 전망이고요. 현대제철은 그나마 포스코보다 나은 점이 아직 21선까지 안 왔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21선 81,100원을 우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손절하는 선으로 이제 보시고요. 그리고 현대제철은 자동차 열연이죠. 자동차 판매 강이 이제 포스코보다 일자리값 몰아주기 식으로 해서 포스코보다 이제 수익성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포스코보다 현대제철이 그나마 낫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 업종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잠시만요. 그리고 현대 하이스코, 풍산 등이 이제 철강 업종에서 이제 좀 좋은 흑자를 그러니까 좋은 실적을 내면서 그나마 이제 철강 업종에서 이제 그나마 이제 투자할 만한 업종인데 지금 현대 하이스코는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최근에 그동안 이제 고점 대비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익성 실현을 하면서 이제 나왔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 매출 구조와 그리고 2013년도에 그 당진에 이제 외형 그 당진 공장이 이제 다시 가동이 되면서 이제 신규 가동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풍산은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실적 발표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앞으로도 이 21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앞으로도 추가한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풍산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계 업종을 보시겠습니다. 기계 업종 두산인프라코도 역시 실적이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 전년도 대비 전분기 대비 20% 이상 매출액 20%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79.8%를 그렇게 감소가 됐지만 4분기는 영업이익 1,029억 원으로 이제 200% 이상 죄송합니다. 400% 가까이 이상 상승한다. 하지만 지금 3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4분기는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는 거지 평상시 평소 원래 업황대로 보면 그다지 좋은 실적은 아니다. 그 실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국이
중국 시장이 이제 좀 활발하게 돼야 되는데 그 중국 시장이 아직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내년 이후에 이제 중국 시장이 활발하게 이제 활발한 시장이 된다면 앞으로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도 그 매수 추세가 되고 지금 현재 두산인프라코어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락을 하고 있고 여기 이 선에서 이 지금 바닥에서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고 21선까지는 충분히 반등선이 나온다라고 21선까지 충분히 반등선이 나온다. 17,5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선을 보시고 그리고 매도 이 부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손절이라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역시 현대 엘리베이터는 지금 최근에 유상증자를 하고 24일날 유상증자 소식에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하락분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는 기술적 반등이고요. 그리고 유상증자는 제가 그 24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상증자는 별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추세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매수는 이제 매수 시점이다라고 지금 시점이 매수 시점이라고 보고 이제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업종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계속 지금 현대건설이 지금 오늘 61선 위에서의 이제 반등이 이제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많은 상승으로 인해서 주봉으로 보셔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으로 보셔도 이 부분과 이 부분 이제 W자 를 형성하고 이제 상승하는 분위기. 앞으로 이제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고 업황 또한 최근에 이제 수주 모멘텀이 좀 더 살아나고 있고 안정적인 실적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목표치인 100억 달러 수주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보다도 3분기, 4분기가 더 좋은 건설업은 이제 올해 말까지는 좋은 업종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대건설과 또 삼성물산은 기존에 확보했던 수주 물량이 아직도 견고하기 때문에 삼성물산도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더 좋을 전망이고요. GS건설은 그 알제리 국영기업인 소나트릭과 이제 MOU 체결을 하면서 어제 반등이 나오다가 그동안은 이제 하락 물량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이제 상승분을 되돌리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조금 이제 추가 상승이 있지만 앞으로도 더 상승 가능하다. MOU 체결을 하면서 이제 올해 목표 수주액도 다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업종은 한은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그리고 대출 규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은행업종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반등이 이제 나오면서도 오늘 그 은행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반등이 안 나오고 있고 이제 약간의 이제 지지만 하는 선에서 나오는 이 모습들을 다 보시게 되면 앞으로도 은행업종은 그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업종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요. 증권업종은 전자서명 제도가 도입이 되면 앞으로 이제 증권 객장에 가지 않아도 이제 외부에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이 이제 영업적으로 이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종목이어서 이제 업종이어서 단기로는 키움증권이 이제 수혜를 많이 받을 전망이고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이제 자산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산 관리의 이제 대표적인 증권사인 삼성증권이 장기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호업종 최근에 제가 매번 화재 손해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손해보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 손해보험, 메리츠 화재 등이 최근에 반등이 좋았는데 지금 실적이 발표되고 이제 좋은 실적이 나오겠지만 그 실적 발표되고 이제 추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은 상승 여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고점 매도 전략을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선호 전문가는 통신, 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분석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유통주 쪽에서 보시면은 지금 현대백화점이 한 2.69%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10월 들어서는 상당히 좀 낙폭을 많이 기록했었는데요. 현대백화점이 지금 코엑스점 증축이 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3분기 그리고 작년도 실적이 좀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약간의 좀 기저효과 가능성이 있어서 4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지금 한 13만 원대 초반권에서 충분히 좀 저점 매수 공략해봤을 때 뭐 한 내년 1월까지 투자했을 때 한 15만 원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나머지 종목들 살펴보시면은 하이마트 지금 좀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데요. 하이마트 강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롯데 하이마트가 됐을 때는 롯데라는 좀 시너지 효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이마트도 충분히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금 보면은 주가가 한 1, 2주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늘 강세를 보이는 시점부터 좀 접근을 한다면은 뭐 짧게는 8만 원 그리고 좀 8만 원 돌파된다면은 뭐 충분히 한 10만 원대까지도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홈쇼핑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GS 홈쇼핑 상당히 좀 양호하고 CJ 홈쇼핑이나 뭐 현대 홈쇼핑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홈쇼핑 관련주도 지금 연속적인 좀 상승을 보이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 쉬고 있지만 GS 홈쇼핑 겨울로 다가갈수록 사람들이 좀 홈쇼핑에서 쇼핑을 더 많이 합니다. 지금 뭐 내일부터 당장 서울이 영하로 접어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추우면은 밖에 나가기보다는 좀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홈쇼핑의 뭐 실적 호조 가능성 높다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횡보하는 구간에서 잘 노려보셔야 된다. 지금 보면은 가는 종목들은 가고 가지 않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중에서도 좀 접근을 한다면은 홈쇼핑 관련주 지금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거 LG상사 자원개발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입니다. 특히 LG상사 같은 경우 그동안 또 낙폭이 좀 상당히 가대했는데 최근에 LG그룹주들의 주가가 좋았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LG상사도 충분히 여기서부터 LG그룹주로서 다시 한번 좀 4만 4천 원대까지는 받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대우인터나 LG상사나 모두 좀 자원개발 관련주입니다. 지금 내년 한 5월, 6월 정도에 여러 가지 자원개발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 정도 가격대 오히려 이런 자원개발 관련주들은 좀 밀렸을 때 LG상사도 한 4만 원 아래서는 매수 가능하고요. 대우인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보면 4만 원 아래서만 매수하면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4만 원 아래서 좀 매수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음식료 업종 쪽 잠깐 말씀드리면은 빙그레가 좀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빙그레 오늘도 지금 신고가 기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드디어 바나나맛 우유 수출이 시작되었는데요. 바나나맛 우유 우리 항아리 모양으로 된 바나나 우유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뭐 거의 오리온의 초코파이 수준으로 우유 업계에서는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바나나맛 우유의 중국 수출 이제는 빙그레도 중국 관련주로서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나나 맛 우유 맛있죠. 예. 자, 한번 테마주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먹고 싶네요. 예. 예, 우선 바른서 그 문재인 테마주부터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테마주인 문재인 테마주. 오늘 우리들 제약이 그 상한가 안착했고요. 우리들 생명과학도 상한가를 안착했습니다. 오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테마주가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안철수 관련주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박근혜 테마주도 또한 이제 오늘은 이제 새 그 테마주다 대선 테마주다 이제 강세를 보이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장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들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 테마주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엔터주를 잠시만요. 엔터주 최근에 엔터주가 많이 반등을 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지금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급 반등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조정이 나온 상태. 이 부근 7만 3천 원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게 하락할 때도 지금 최근에 조정이 나오면서도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이제 거래량이 없으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7만 3천 원 부분이 저점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엔터주의 반란이 다시 한번 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를 제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지만 엔터주 대부분이 YG 엔터는 전년도 대비 200% 이상의 이제 200%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SM은 150%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뭐 YG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로엔도 그렇고 최근에 다 100% 이상의 그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맞게 접근하다 보면 엔터주 다시 한번 테마주로서의 강세 장이 다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YG 엔터테인먼트는 그 자회사를 이제 다시 합병을 하면서 다시 엔터주의 그 최근에 그 반등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이날이 이제 그 자회사 이제 합병한다는 발표가 있고 그 이날 상한가를 갔고요.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그 모습이 빠지지는 않고 지금 다시 그러니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이 부분에서 다시 가격대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앞으로도 이제 JYP도 이제 추가 거기에 대한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이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SM 또한 역시 뭐 소녀시대 동방신기 최근에 동방신기가 나오면서 동방신기 이제 수입도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엔터주에 대한 이제 테마주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최근에 게임주도 역시 어제죠. 어제 지스타 그 게임쇼 중에 이제 가장 큰 우리나라 게임쇼인데 지스타에서 그 지스타에서 30종의 게임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모바일 게임주가 30종이 발표가 돼서 모바일 게임주 역시 이제 대해서 이제 조금 최근에 이제 다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 RPG 게임 중에 고전 RPG 게임이죠. 그 파이널 판타지가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출시가 되면서 이제 1위가 되면서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역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디지털 오션도 오늘 6% 강세를 보여줬고 YD 온라인도 애니팡 역시 수혜주죠. 애니팡 수혜주 때문에 최근에 이제 모바일 게임주에 대해서 다시 강세가 보이는 모바일 게임주 역시도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C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하실 회사는 어디입니까? 네, 광통신 부품업체인 코아크로스입니다. 지난 26일 임시 주총을 열고 이종주 변호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황진수 대표와 2인 대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광통신 투자가 지연되면서 실적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의 400억 원과 80억 원에서 각각 150억 원과 30억 원으로 절반 이상 낮췄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광통신 모듈을 외주 생산하면서 본격적인 증설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오 기술 시장 진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기존의 정보 기술 외에 바이오 기술인 BT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의료기기 등 바이오 기술 관련 투자 제안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목적에 의료용 기구, 생명과학 기구, 화장품 재료, 바이오 관련 제품 등의 제조 판매를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기존 사업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본격적인 외형 성장에 나설 것이라며 웨이퍼 사업에서도 후발주자였지만 첫 해부터 흑자를 낸 것처럼 바이오 사업서도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볼까요? 네, 현 주가는 PER 43배, PBR 1.9배로 밸류에이션은 고평가입니다. 2분기 실적 호조로 연초 1,000원대이던 주가가 10월 12일 2,40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일봉상 5일선과 20일선 데드크로스가 발생해서 지지선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10월 5일 전저점 1,750원 선 지지를 보인다면 2,000원대 재도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 1,750원에서 1,840원, 목표가 2,100원, 손절가 1,600원 제시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원 이사로부터 코아크로스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키움증권의 노선호 전문가 로저스탁의 이경일 팀장께서도 함께 수고해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11시부터는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번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013-3366-0110번과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블로그에도 꾸준한 관심과 방문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